상정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아, 예, 아직도 조금 익숙치 않네요. 예, 익숙해질 겁니다. 예, 컨티브. 예. 예, 오늘은 성공한 과거에 한번 성공적으로 엑시트하신 예, 창업자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렇죠. 네. 예, 바이탈 힌트. 네. 예, 바이탈 힌트 우리 코리아. 정지웅 대표님, 정병윤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목지 고민을 해결하는 바이탈힌트의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먹남녀라고 하는 음식 추천 앱을 만들고 있고요. 해먹남녀는 요리가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요리를 보는 세대를 위한 음식 추천 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정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탈힌트 코리아에서 컨텐츠와 BM을 맡고 있는 정병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탈 힌트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해먹남녀 하니까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네. 해먹남녀 무슨 예. 뜻입니까? 네. 해먹는 거예요, 남녀가? 네, 요리를 해먹는 남녀들을 갖다가 형상화한 브랜드입니다. 네. 지금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출시한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조금 뭐 얼마나 다운로드를 하셨는지 그런 것 좀 네, 얘기해 주시죠. 지금 한 27만 다운로드를 좀 넘었고요. 저희가 이제 월간 사용자는 모바일에서 한 11만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월간 한 11만 사용자. 11만 사용자. 네. 대충 MAU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네, MAU가 이제 월간 11만. 네, 11만 나오고. 네, 그리고 모바일이 그렇고 이제 웹 같은 경우 별도로 한 7만 정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웹하고 앱 다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가 주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겠어요? 저희는 보통 요리라고 하면 이제 레시피라고 하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요리를 갖다가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컨텐츠인데 저희는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예전에는 주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텍스트 중심으로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절차적으로 알리는 정보성 컨텐츠였다 그러면 사실 작년부터 이제 쿡방 먹방 같은 트렌드가 되면서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비주얼적으로 충분히 이 요리는 어떤 거다, 이 음식은 어떤 거다라는 걸 알리는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레시피 컨텐츠를 재해석해서 어떤 쿡방 세대나 요새 사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디슈머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잠깐만요. 모디슈머 설명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디슈머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신조어인데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만든 신조어인데 모디파이랑 컨슈머를 갖다가 결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뭘 모디파이해요? 모디파이 한다면 요리를 음식을 모디파이 하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요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전업 주부분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양태 자체가 한국은 이제 바쁜 20, 30대 1, 3인 가구가 간편식이나 이제 재료들을 갖다 몇 가지 구해서 5분에서 15분 내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짜왕을 10개 정도 샀는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물리니까 양파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하면서 간단하게 좀 변형된 음식을 갖다 하는 그런 패턴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디슈머들을 위한 레시피 컨텐츠를 보이고 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먹남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디슈머. 자, 그 모디슈머에 그러면 자, 우리가 모디슈머를 타겟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에는 얼마만한 모디슈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증명이라고 그럴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앵글이 있는데요. 지금 뭐 소비 트렌드 분석 자료들 보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1,000만 명 정도의 모디슈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 조금만 1,000만 명 정도의 모디슈머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보통 전통적인 요리를 하시는 전업주분들 600만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모디슈머와 전통적인 요리 인구를 합치면은 한국에 잠재적으로 한 1,600만 정도의 요리 인구가 이제 포텐셜리 생길 거다라는 게 저의 관측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만의 관측이 아니라 저는 이제 소비 문화 트렌드를 갖다 봤을 때 일본을 사실 옆 나라 일본의 트렌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일본이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쿡방과 같은 트렌드들이 같이 불어오면서 뭐 비슷한 패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불황이 시작된다든가 1, 3인 가구가 증가한다든가 편의점의 어떤 간편식 매출이 증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요리 인구가 급증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는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매달 이용하고 있는 이제 쿡패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쿡패드에서 조사한 이제 전 세계의 요리 인구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OECD 국가라고 저희가 어떤 경제 수준이 성장한 나라들을 보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는 보통 인구의 한 15에서
15%에서 3분의 1 정도가 요리 인구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비 문화 트렌드에서 봤을 때도 한 1,600만 정도가 되고 이 공식을 대입을 해도 한국이 5천만 인구에서 3분의 1이면 한 1,500만까지는 가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관측한 이 모디슈머 패턴이 시사하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컨설팅 회사 출신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왜 이렇게 청산 뉴스로 말씀을? 네. 근데 부장님 역할을 까먹었어요. 뭐 하시고 계셨는지. 네, 저는 컨텐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BM을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출신 자체가 영업 커머스 기반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그럼 컨텐츠 담당을 하시면서 핵심을 주는 어떤 컨텐츠 어떤 뭐 분야는 어디예요? 어디에 우리는 중점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만들겠다 뭐 이런 저는 포인트가 공감인데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인 아이템이고 또 저희가 해먹남녀를 진행하면서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죽을 때까지 항상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 그다음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에 사실 뭐 저희가 리딩 지금 이 레시피 관련해서 리딩하는 기업은 아직은 아닌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이유가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유저분들이 무조건 원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만들어주는. 그럼 컨텐츠를 직접 기획해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자, 해먹라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모디슈머가 들어가서 쓰게 되는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처음 들어가서 뭐 요리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재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게 찾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찾는 게 가장 좋고 우리의 강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요새 컨텐츠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소셜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컨텐츠를 볼 수 있는데 왜 앱을 깔아야 되지? 왜 이 회사는 왜 플랫폼을 해야 되지라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제가 이따가 이제 저희 서비스 양태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컨텐츠라는 게 요새 많이 유통이 되지만 그 컨텐츠는 소셜 플랫폼에서는 한 번 소비되고 버려집니다. 그런데 목적성이 있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와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나 추천을 통해서 자기 취향에 맞거나 자기 목적에 맞는 컨텐츠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보고 싶은 그 비헤이비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해먹남녀가 그런데 해먹남녀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롭게 소개되는 컨텐츠를 보러 들어오는 유저들은 한 20%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컨텐츠 뷰잉이나 체류 시간의 80%가 내가 찾고 싶어하는 어떤 컨텐츠를 찾는 목적성이거나 아니면 취향에 기반한 추천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그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 감히 뭐 컨텐츠 비즈니스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컨텐츠의 시대가 분명히 이렇게 많은 플랫폼에서 공유가 되지만 결국 버티컬 컨텐츠, 목적성 있는 컨텐츠는 저희 같은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그 버티컬에 되게 특화된 경험을 통해서 유저들이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먹남녀는 사실은 외부에서 뭐 현재로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컨텐츠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유저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나 아까 저희가 이제 BM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저는 음식은 먹어야지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먹남녀는 이런 먹는 것까지 해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먹남녀의 좀 유니크한 차별점이자 지향점이라고. 해먹남녀 하시면서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예전 클럽 밴드 할 때는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역시 사실, 먹는 비즈니스 하면은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사실 해먹 클럽 밴드 탈 때는 그 명품을 싸게 파는 비즈니스여서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패셔너블하게 했었는데 해먹남녀는 업이 이거다 보니까 한 12kg 정도 제가 좀 중량이 됐습니다. 그 컨텐츠 그 저기 그 유입이 웹하고 앱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앱에서 컨텐츠를 찾아본다라는 거는 일단 앱을 깔아야지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더 사용하게 하려면 뭔가 유인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후킹하는 요소가. 제가 뭐 이건 저희 앱만의 플로우일지 아니면 요새 버티컬 앱들이 트렌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도 처음에 유입 경로는 사실 소셜 채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먹라임 컨텐츠를 갖다가 테이밍을 하면 사실 첫 번째 유입은 앱이 아니라 웹이고요. 웹에서 그러면
컨텐츠를 보고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컨텐츠를 보고 만족한 유저가 앱을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컨텐츠 기반의 소셜 플랫폼 마케팅이 가장 메인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바이럴이 퍼지거나 해서 지금 확산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단 앱에 들어오면 제가 좀 재밌게 느꼈던 거는 앱에 들어온 유저들은 비헤비어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 소비하는 컨텐츠만 보는 유저들은 이미 저희가 다양하게 컨텐츠를 뿌리고 있는 소셜 채널에서 이미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앱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내 목적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 뭐 추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더 간편한 어떤 컨텐츠 포맷 같은 거를 통해서 그들의 만족도나 체류 시간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평균 체류 시간. 네, 초반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사실 데일리 큐레이션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하나, 2개 막 이런 원어데이식의 컨텐츠였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 유입력이 초반에는 뭐 1분도 안 됐었는데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 4, 5분대까지 늘어난 형국입니다. 네. 4, 5분 아직도 약한데요. 네, 계속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기 그 요즘 예능 해봤잖아요. 8분 30초까지 체류 시간이 나왔거든요. 일체류 시간. 네, 저희가 오히려 그래서 체류 시간 저희는 아직 그 뭐 컨텐츠 커뮤니티 펑션이 다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한 번 들어와서 오래 먹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저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저희가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월간 유저의 한 반 정도가 매주 들어오시고요. 매주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3일에 한 번씩은 앱에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이걸 또 세그멘트를 갈라봤더니 충성 유저분들은 사실 매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모디슈머 패턴에 대해서 초반에는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 요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왜 매일 들어올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들 이미 그 레시피에 관한 하는 사실 외국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다른 강한 경쟁자도 있는데요. 우리의 차별점 그리고 이기는 전략은 뭔가요? 네. 일단은 고객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레시피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주부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절차 중심의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앱들은 이미 이제 주부분들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목한 찬스는 사실은 저희도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설만 갖고 있다가 아까 이제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게 확실히 20, 30대가 원하는 레시피 컨텐츠는 포맷은 다르구나.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컨텐츠의 어떤 습성이나 소비하고자 하는 게 다르구나. 뭐 저희 유저들이 저희 컨텐츠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약간 모바일 백주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모디슈머 패턴의 컨텐츠들을 큐레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없었던 거. 그래서 사실 컨텐츠 차별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뭐 컨텐츠 회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버즈피드 같은 회사들처럼 새로운 컨텐츠 포맷을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 유저들은 뭐 저희가 초반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포맷은 움짤이라고 하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움짤로 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도 실험해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초보분들한테는 너무나 따라하기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저도 이제 요리 초보인데요. 뭐 아빠 숟갈로 60g을 부으세요 하면 이걸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대충 이렇게 해서 2스푼 정도 털어놓는 걸 보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이런 컨텐츠 습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포맷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컨텐츠의 퀄리티 자체가 저는 유저들이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포맷의 결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풀어낸 어떤 컨텐츠 차원의 차별성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쫄투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 플레이어들이나 MCN 플레이어들이 하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되게 잘 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경우는 버티컬 비즈니스는 결국 자체적인 BM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영속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다른 플랫폼에 기생해서 그런 BM을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해먹남녀 앱을 쓰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고 이걸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게 하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발견한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기술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음식 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뭐 짠맛 레시피를 더 본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갖다 더 보여드리고 만약에 5분짜리 레시피만 계속 보는 분들이라면 그걸 더 많이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니크한 플랫폼이자 저희가 자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저기 네. 그 푸드텍 이름 네네. 붙은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본다면 비슷한 영역에 네.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로 출발한 네네. 오늘 뭐 먹지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딜리버리 쪽으로 더 집중하는 데도 있고 신선 맞습니다. 제품 네. 아니면 아예 뭐 빵이나 이런 거 맞습니다. 집중하는 데도 네네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사실은 BM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성으로 가는 거는 네. BM이 여전히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잘 안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BM 쪽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BM을 고민할 때는 버티컬 비즈니스는 밸류 체인을 앞단부터 뒷단까지 정의한다라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푸드테크를 쭉 보면요, 푸드테크는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의 밸류 체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송, 어떻게 보면 뭐 푸드플라이나 이런 업체처럼 배송을 해서 오프라인을 전이를 시키겠다. 중간에 뭐 플레이팅이나 이런 좋은 업체들처럼 상품을 갖다가 혁신하겠다라는 게 있고,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앞단의 플레이들입니다. 뭐 컨텐츠나 커뮤니티를 해서 결국 푸드 디스커버리의 문제를 풀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앞단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BM 측면에서 사실 고민했던 게,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뭐 여기 출연하신 좋은 업체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사실 뭐 광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이 푸드테크에서는 결국 사용자한테 음식을 먹게 해주는, 구매 연계까지 해주는 게 되게 파워풀한 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먹남녀의 포지셔닝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되 오프라인 업체들이 못하는 것들을 먼저 해놓자라는 게 저희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BM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사실 광고부터 제안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올해 이제 광고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기회는 푸드테크에 되게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잘하시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섹터나 뭐 배송 섹터나 상품 섹터도 되게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 팀은 사실 어느 산업에 들어가면 거의 맨 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식품 업계 분들을 직접 뭐 몸으로 부딪히면서 뭐 이따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지만, 익스큐션 해본 바탕으로는 이게 과연 스타트업이 거대 자본이 없이 잘 익스큐션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고요. 뭐 저희는 그래서 이 앞단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뒷단에 되게 한살림이나 여러 가지 이 온라인 커머스, 모바일 커머스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저희가 되게 큰 밸류를 갖다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자, 그 이전에 클럽 베닛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클럽 베닛에서 네. 하시면서 이제 네. 엑싯을 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뭐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네. 예, 좀 말씀. 클럽 베닛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모르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2009년에 첫 창업을 했고요. 사실 클럽 베닛 첫 모델은 아닌데 첫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클럽 베닛이 뭐 어떻게 보면 대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클럽 베닛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바일 아울렛입니다. 온라인 아울렛이고요. 여주나 파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모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이 사업 해먹남녀에서 사실 인사이트를 얻은 게 클럽 베닛이기도 한데요. 그때 제가 되게 크게 얻었던 게, 클럽 베닛은 사실은 저희가 컨텐츠를 되게 집중하고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500개 명품 업체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옮겨온 모델입니다. 사실 온라인 커머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컨텐츠의 중요성이 뭐 크지 않은 영역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전했던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샤넬백을 온라인에서 되게 이쁘게 팔던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도 이제 스튜디오 같은 걸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명품을 명품스럽게 온라인에서 보일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세일즈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그런 고민들 하셨던 업체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어떤 고민이냐고 하면 우리 상품 브랜드를 갖다가 온라인에서 그냥 노출할 수 없다. 되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컨텐츠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그때 생겼고요. 특히나 이런 의식주 소비 문화재에서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한 컨텐츠가 있어야 뒷단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러닝이고요. 두 번째 러닝은 그때는 좀 약하게 알았다가 요새 더 강하게 느낀 건데, 사실 제가 클럽벤에서 초반에 제가 여왕업을 초반에는 했었는데 그때 썼던 영업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클럽벤에서 매출이 잘 안 나다 보니까 클럽벤에서 어떤 상품이 많이 클릭이 되고 장바구니에 담겼는지를 갖다가 원페이지 리포트처럼 뽑아서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팔리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오프라인하고 되게 다른 겁니다. 일례로 들면
오프라인에서는 검정색 어떤 코치백만 팔리는데 온라인에서는 빨간색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보여드리면서 업체 사장님들께 저 믿고 한번 좀 소싱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재밌는 것들이 저희 믿고 소싱하신 사장님들이 다 대박이 나셨어요. 뭐 클럽밴에서는 완판이 됐는데 재밌는 게 오프라인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패턴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선행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트렌드. 갖고 있던 뭐 해먹남녀에도 반영되는 건 하나는 소비 문화재 버티컬에선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믿음과 두 번째는 특히 소비 문화재 산업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잘하는 오프라인 업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보다 IT나 데이터를 레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해먹남녀 창업하면서 그런 어떤 아까 음식사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가 포커스를 한 이유가 음식은 전 더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잘 레버리지를 한다로 하면 그 뒷단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하시는 고민을 효과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잘 엑시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죠? 뭐 저는 솔직히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클럽밴이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미 있는 경험은 그냥 정신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클럽밴이 쓴 명품을 그 커머스 했던 회사고 그런데 이쪽에 와서 음식을 컨텐츠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보이는데 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뭐 계기 조금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희도 요번에 음식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패션 창업 다음에 넥스트는 어딜까라고 해서 음식이라는 섹터를 정하고 저희 두 명이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의 그때 경험했던 방정식이 컨텐츠 커머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컨텐츠 커머스를 하자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반에 이제 해먹남녀 전 단계에서 실험했던 비즈니스에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 문화재 버티컬이라도 산업에 따라서 이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게 다르구나. 예를 들자면 패션 쪽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만 재고를 갖다가 뭐 돈을 주고 사든지 확보를 하면 저희가 헤게모니를 가집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맛있게 만들거나 어떻게 보면 유저한테 밸류를 주려면 이게 뭐 10개 있는 거가 아니라 되게 많은 규모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건 이거 커머스를 갖다가 과연 단일 업체가 잘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때 저희가 사실 해먹남녀로 피벗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스타트업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이 푸드테크에서는 오히려 상품이 아니라 뒷단의 물류 아니면 앞단의 컨텐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 중에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팀의 선택은 저희가 잘했고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하고 있으면 결국 뒷단의 좋은 오프라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커뮤니티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무조건 커머스 BM 붙이기 전에 1단계는 일단 다운로드 수나 유저 수를 늘리는 쪽으로 집중하실 그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좀 유니크한 컨텐츠나 플랫폼을 보시고 광고나 사실은 커머스를 제휴하지 않은 업체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트래픽에 비해서도 사실 많으셔서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 업체들은 저희 트래픽이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모디슈머를 위한 포지셔닝이나 저희한테 플랫폼에 되게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팀이 공통적으로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결국 커머스나 이런 BM을 붙일 때 저희의 헤게모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트래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까지는 더 트래픽의 규모를 많이 늘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희 팀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모바일 비즈니스나 특히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트래픽이 다 는 다음에 BM을 붙이는 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비헤이비어에 BM을 붙인다는 건 상당히 반작용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어떤 실행 코스도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얼마 전에 허진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죽기 살기를 초반부터 모네타이제션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모네타이제션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예, 정남희 팀장님, 박영은 팀장님, 예, 이윤 매니저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예 인턴 숨어있는 인턴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마루 180 지하 1층에서 쫄지마 창업 스쿨이 3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그 학점 연계 코스로 인정을 받아서 뭐 나날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이미 반은 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도 그 전에 매진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예, 질문이 이 푸드텍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의 명경석입니다. 그 클럽 베넷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명품을 갖다 그때 사지 않았던 이유가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 그림의 퀄리티가 되게 안 좋아서 그거를 되게 럭셔리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명품을 사도 되겠다는 진짜 구매 욕구가 일어났고 그게 큰 계기가 됐었는데 이 사실 해먹남녀 같은 게 제가 어제 한 10분 정도 보려고 하다가 1시간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약간 그 퀘션 마크가 뭐냐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MCM 비슷하기도 하고 전문 요리사가 있는 그러니까 초보인데 되게 막 해먹을 수 있는 요리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보고 과연 클럽 베닛 같은 어떤 그 폭발적인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클럽 베닛 같은 그런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셨는지 아니면은 하고 계시는 과정인지 뭐 숨어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팀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클럽 베닛하고 해먹남녀 공통점이 있다면 클럽 베닛 사실 명품을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공통점은 사실은 사고 싶은 충동 소비자를 갖다 타겟팅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품은 충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있어 보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음식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음식은 저는 개개인마다 5천만이 취향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먹고 싶어지는 컨텐츠고요. 저희는 뭐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한 식의 충동형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유저를 아직까지 만족시키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유저들을 갖다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컨텐츠와 더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진짜 먹고 싶어지는 해먹남녀 보면 가장 많은 앱 리뷰가 이거거든요. 해먹남녀 받다가 오늘도 야식을 먹었네, 오늘도 내가 이걸 사게 됐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더 폭발적으로 가는 단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좀. 네. 예, 저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푸드테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벤처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잘 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페이스북 기반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오늘 뭐 먹지 팀이 놀랍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좋아요가 한 350만 되고. 근데 그 팀은 보면 실제 콘텐츠를 유저들이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소싱을 해서 콘텐츠 생산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그 확산이 다시 또 확산을 이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먹남녀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콘텐츠의 규모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궁금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네, 그거부터 먼저. 예, 저희는 사실은 뭐 되게 오늘 혹시 잘하시는 팀인데요.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노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혹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이제 광고 매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변화, 컨텐츠 다변화를 많이 노리시는데 저희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구매 연계를 갖다가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퀄리티를 갖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먹남녀에 올라오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 유저 컨텐츠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자체 제작이고 3분의 2는 저희가 이제 큐레이팅을 하시는 유저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텐츠 다변화를 풀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믿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퀄리티를 낮추면 결국 저희가 구매를 드라이브하게 되는 커머셜 컨텐츠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변화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먹지하고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제가 오모 회사 그 서비스는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뭐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 퀄리티가 오늘 뭐 먹지나 이제 저는 기존에 그 페이스북에서 플레이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컨텐츠와 BM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대표님보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광고나 이런 기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그게 과연 기업의 어떤 모네타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나. 만약에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 이제 영어 기반의 서비스면 뭐 100만, 200만, 뭐 1000만 뷰가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의 회사의 어떤 영업 이익이나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과연 오늘 뭐 먹지가 됐든 어떤 지금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 기반의 어떤 그 컨텐츠 플레이어들이 만약에 500만의 좋아요가 과연 그게 어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수익화가 뭐 이렇게 영어권은 저기 기본적으로 네네.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광고 모델 되더라도 먹힐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한국 시장이 좁아가지고 그렇죠. 커뮤니티로 확장해서 광고 모델 하는 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커머스 연계되는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결국에 음식은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와 다른 거는 저희는 해결까지 가겠다. 결국에 음식 오늘 뭐 먹지에서 지금 재생되고 있는 모든 어떤 음식 영상들은 해결이 아니라 저는 킬링 타임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클럽 베닛하고 이거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클럽 베닛은 여기서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샤넬 가방을 싼 값에 살 수가 있고요. 제가 목표하는 거는 저희 앱을 본 사람은 바로 편의점이나 마트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하는 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적인 구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부분에는 네. 그 여지가 있지만 네.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네, 다음 질문. 제가 사실 두 번째 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절반 주셔서 제가 조금 두 번째는 길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트래픽이 그럼 강화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BM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례로 얘기를 하면. 오늘 뭐 먹지는 예를 들면 국내 음식점들이 한 60만 개 있다고 하는데요. 60만 개 음식점들을 다 소개할 수 있고 한 번씩. 네네네. 게다가 오늘 뭐 먹지 같은 경우는 메뉴로 접근했기 때문에 10개의 메뉴가 있다고 하면 600만 개의 콘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무궁무진한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개별 상품들이나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고 듣기로는 뭐 홍대나 이런 데 작은 매장 같은 경우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 먹지에 올라가면 한 달 동안 자리가 없어서 풀로 차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BM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를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오늘 먹지 팀이 잘 되니까 두 가지가 최근에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쿠켓이라고 해서 해먹 남녀처럼 실제 컨텐츠를 약간 킬링타임용이긴 하지만 일단 맛있는 것부터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하나 하고 있고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이제 바이럴이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딱 잘 말씀하셨는데 킬링타임용이 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또 2달 만에 지금 한 30만인가 40만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개별 콘텐츠별로도 좋아요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붙는 포스팅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쪽은 사실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실제 트래픽을 키우고 트래픽에서 BM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으로 해먹남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연 연계성이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반론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략에 반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논란의 보세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이네요. 저희는 사실은 뭐 어느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밸류체인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모디슈머들을 위한 상품들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을 위한 채널을 갖다가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살림 이마트가 온라인 모바일에서 잘 못하는 것들을 누가 잘 풀어줄까.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의 맛집들이나 그런 개별 프로덕트를 되게 잘 마케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커머스나 제조업체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가 실제로 들어가요. 혹은 뭐 저희가 실제로 안에서 뭐 결제를 붙이는 방법까지 갔을 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좀 구매가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플레이를 갖다가 저희는 사실은 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푸는 단계가 컨텐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풀고 싶은 방식은 오히려 저희가 뭐 앱 내에서 다 처리를 하든 아니면 그쪽 몰로 저희가 뭐 트래픽을 보내드리던 해서 결국에는 실물 상품을 갖다 구매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이러한 방향성이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 팀의 좀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제작 PD 이채석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로 이제 콘텐츠 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콘텐츠를 이제 해먹남녀 업체에서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사용 패턴을 갖고 있는지 또는 해먹남녀가 원하는 어떤 사용 패턴은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콘텐츠 기획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저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저희가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앱을 보면은 매거진하고 크게 보면 스토리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 일단 매거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뭐 3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충동적인 뭐 부분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킵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해먹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스토리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어떤 검색 기술 기반의 어떤 음식 추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가 진짜 뭐 냉장고에 오늘 있는 재료로 딱 그 음식을 타겟팅해서 들어와서 검색을 직접 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저희가 목적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가치를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어떤 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냐라는 거는 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죄송한데 지금 사용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기록으로서 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간대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아까 모디슈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모디슈머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패턴인데 일단은 퇴근하실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1번 퇴근 시간에 임박했을 때, 2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3번째 가장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 게 아무래도 한국인들 되게 각박하시기 때문에 주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주부분들 패턴하고 좀 다른 게 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몰리시는 때가 보통 10시입니다. 남편분들 출근시켜드리고 이제 오늘 뭐 해먹을까를 고민하시는데 저희 유저분들은 보통 그렇게 그 3가지 그 트래픽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용 양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저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앱에 메일 들어오시지만 요리는 메일 안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랩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가장 많은 액션이 스크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요리를 매일 못 하시는 분들인데 왜 스크랩을 할까? 결국은 이걸 먹고 싶다라는 열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해먹남녀가 그런 이제 맞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프루브하지 못한 게 이 플랫폼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왔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BM을 붙이고 거기서 구매 연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먹고 싶은 열망을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거기까지 진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김남현 대표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해먹남녀라는 서비스는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커머스와 연결해서 뭐 BM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결국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컨텐츠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에 뭐 자체 제작을 하다 보면 어떤 뭐 생산량이나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야 될지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까 나왔던 얘기도 겹칠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좋은 콘텐츠를 뭐 선별하고 이런 부분들이나 포맷이나 뭐 이런 카드뉴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니면 또 어떤 음식 메뉴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혹은 이제 어떤 아까 뭐 주부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타겟을 뭐 선정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가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원칙이나 뭐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컨텐츠는 결국 선행적인 트렌드를 캐치를 해야 되고 후행적으로 유저들의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선행적인 거는 사실은 결국 뭐 미디어나 소셜 채널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키워드나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함을 통해서 캐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후행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다른 업체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강점은 저희 유저들이 들어와서 뭘 보고 뭘 스크랩을 하고 어떤 걸 검색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되게 깊게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이런 저희 앱에 일단 들어온 유저들이 어떤 컨텐츠를 갖다 더 보고 어떤 컨텐츠를 더 원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의 어떤 소재
소재나 뭐 조리 시간이나 테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반에는 디저트나 되게 간편식 위주로 하다가 요새는 이제 저희 유저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늘리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이슈는 굉장히 사실 그 동영상 컨텐츠에 관한 한 사실 그 소셜 미디어의 유통을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MCN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거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앱에서만 또는 우리 웹에서만 들어오는 서비스의 사람들에게만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것들이 소셜 미디어와의 연계성들은 조금 막아놓은 듯한,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뭐 권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올리는 것지만 퀄리티가 안 좋으면 왠지 우리가 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감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프루브 있는 건지 또는 실험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좀 설명을 못 해드리는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희는 소셜 미디어 채널하고 이제 격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어퀴지션의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소셜 채널의 유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소셜 채널을 되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모든 컨텐츠 플레이어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결국 수익화 측면에서 저희 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셜 채널을 갖다가 저희도 되게 저희는 사실 소셜 채널을 엄청나게 마케팅이나 컨텐츠 메이킹에서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라는 측면에서 저희 플랫폼을 갖다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네네. MCN 업체처럼 그쪽에서 트래픽이 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보셨는지. 외부 채널에서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외부 채널에서 킬러 컨텐츠가 나면 저희가 어퀴지션이 사실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마케팅의 거의 90% 이상이 소셜 채널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저희 플랫폼에서 사실은 아까 어느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 요리를 보고 이제 따라하시는 유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세요.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스토리에 저희가 지금 데일리 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여기에만 파생 컨텐츠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생 컨텐츠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뭐 플랫폼에 가둬놓거나 단절 놓기보다는 저희는 소셜 채널에서 인입을 많이 시켜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밸류를 창출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다음 버전부터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유저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이제 내보내거나 소셜 채널의 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좀 비헤이비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채널하고도 조금 더 쉽게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팀 멤버는 몇 명 정도고 월 버닝이 어느 정도 지금? 네, 좀 민감한 질문인데 저희가 컨텐츠 제작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저희 14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팀 구성은 이제 컨텐츠 조직이 60% 정도고 플랫폼 조직이 40% 정도입니다. 월 어느 정도 비용이? 저희가 토탈. 뭐 마케팅 없이 뭐 월 한 6-7천 정도 버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지금 한 뭐 갭 출시도 한 7개월 되고 그래서 비용을 꽤 썼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희가 뭐 어떻게 다행히 조달을 저희 엔젤 시드 투자를 좀 받아서 이제 그걸로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뒤에 회사 모습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3년이든 아니면 5년 뒤에? 저희는 어떤 사실은 회사로 어느 포지션에 가 있으면? 저희는 아까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을 갖다가 디스커버리하는 문제를 잘 풀어주는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맛집을 찾아준다라거나 배달 음식을 찾아주는 것들은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음식 취향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해결 수단을 갖다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런 요리를 보는 모디슈머들을 위해서
뭐 이건 아직 저희 플랫폼에 여기까지까지 못 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내 음식을 갖다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수단.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푸드테크 업체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게 되게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새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제안을 주시는데 다 이제 뒷단의 업체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업체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소비자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가장 적확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품 전문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오늘 토크가 약간 저 느낌은 약간 산으로 간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서 말은 되게 저기 논리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게 가슴이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커뮤니티로 접근을 했다면, 이거 밸류 체인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커뮤니티로 접근했다 하면 저는 아무래도 여기 그 커뮤니티 파워가 세지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퀄리티로 가면서 커머스를 연결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략보다는 이건 마이너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오늘 뭐 먹지처럼 좀 더 사람이 모이면서 뭔가 액티비티가 확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로 거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퀄리티 그 컨텐츠를 충분히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기획할 때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뭔가 핵심 컨셉 철학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약간 주셨어요. 커머스를 연결시키겠다고 하면은 뭔가 혼이 담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통하는 듯한.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뭐 전략적인 아까 측면에서도 약간은 벗어난 게 아닌가. 컨텐츠 만드는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뭔가 핵심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너무 부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아니요, 저는 예.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검색이나 네. 그다음에 그쪽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만큼은 또 이미 이 회사가 잘 쌓아놓고 있는데요. 단지 약간 최근의 트렌드를 조금 못 맞춘 건데 그거는 빨리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빨리 읽으시고 너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약간은 뭐 그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빨리 가셔서 확인하셔서 그건 컨텐츠의 모바일 컨텐츠의 소비가 저쪽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앱 안에서만 너무 이게 안에서만 갇혀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 총 활용하는 단계에서 일단 트래픽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이 되고 나면 저는 아까 이유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다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커머스도 따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퀄리티도 높이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저희는 그 뒤에 거는 너무 힘들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음식은 또 최근에 가장 트렌드랑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1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단은 근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기서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인정해야죠. 네, 하여튼 12kg 살찐 프리미엄은 제가 자, 회사에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네, 지금 사실은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저희의 장점은 사실 경험이 있어서 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고요. 뭐 단점은 조금 느릴 수 있는데 사실 캐치업을 하면 되게 빠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올해 가장 큰 목표가 트래픽을 사실은 되게 빨리 해서 저희 리딩 플레이어가 되자라서 지금 사실은 뭐 펀드레이징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좋은 기관들이 합류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네. 뭐 근데 이미 저희가 듣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메이드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또 뭐 뭐 얼마나 이 대표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면 3억 정도 보내볼 수 있어요. 송 대표님 어떻게? 저는 10억 한다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제가 해야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